거기 살면서 향리를 계속하는데 본관지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출세하는 겁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집에서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간 사람이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입니다. 정운경이 급제해서 서울 갔을 때 아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과거 이 관직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형부상서, 조선의 형조판서,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집에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처자는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했으나 깨끗하게 처신하였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이 평을 누가 했느냐, 누가 썼느냐? 처자 가운데 맏아들 정도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읽어보면 집에는 남겨놓은 재산 하나도 없고 처자는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읽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고려 말 조선시대는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정도는요 청백리축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정말 처자 중에 한 사람 좀 굶어 죽어야 청백리 후보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조선시대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원칙이 이겁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셋 중에 하나만 택해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를 갖는 건 쉬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명예까지 탐하면 더 안 돼요. 부와 권력과 명예 셋 중에 하나만 택해라 해요. 이거 좀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청백리도 나오고 하는 건데 정도전의 아버지도 그랬던 거죠. 정도전 아버지를 따라서 과거에 급제했는데 34살 때 나주회진현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데로 유배를 갑니다. 42살에 이성계를 처음 만났고 48살에 공신이 되고 51살에 조선건국해서 57살에 죽을 때까지 50대 6년, 요 6년을 불꽃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지방에 향리우선이면서 과거에 급제한 요 사람들을 신흥사대부라고 합니다. 아, 옛날에 그 외우던 신흥사대부가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강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 흔적 하나를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뭘 위해서 살죠? 세상을 위해서 산다. 송나라의 초기 성리학자예요.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천하지우유 후천하지락이라. 천하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하여 즐거워하겠다.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심하고, 근심은 내가 먼저. 천하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걸 본 다음에야 나는 즐거워하겠다. 이 멋진 말 아니에요? 네. 는 대단하다 하지만은 물주들, 저걸 살만한 사람들은 대개 미국이나 유럽에 있겠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물건은 저거는 우리는 못 만들고 동양에서 만든 좀 신비한 물건, 요 정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유럽의 어느 나라도 청자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요것부터 만듭니다. 1700년대 가서 요걸 처음 만들어요. 우리는 조선 전기부터 만들죠. 일본이 세계에서 3번째로 요걸 만듭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도공 끌고 가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100년 뒤에 유럽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얀 바탕에 파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쟤는 제가 청자를 흠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결정적인 약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림이 안 돼요. 그래서 상감을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그림을 저기는 못 그려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무거워요.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자, 그릇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 이게 그릇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생각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게 그릇이다. 매일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무겁고 물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죠? 얇고 가볍고 단단하고,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백자예요. 청자에서 백자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의 발달. 얇아져요. 고려와 조선은 그냥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고려가 발달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암기와 목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고려와 조선 중에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생, 그 옛날로 돌아가면 다 백성이 될 거예요. 아, 여긴 아니네. 여긴 다 공주가 되겠네. 저 공주 사람 말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면 조선으로 가야 될까요? 고려로 가야 될까요? 고려의 백성, 조선의 백성, 누가 더 살기 좋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조선입니다. 아, 공주라 이게 답이 틀리네요. 공주 빼고.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고려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그대로 지킬까? 문 닫고 새 나라를 만들까?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조선이 더 좋은 나라이어야 하는 거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500년이나 지속된 왕조를 멸망시킨 거예요. 500년 전 뭐 알고 있는 일 있으세요? 2026 빼기 500 하면 몇 년도예요?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있었던 걸 지금 없앤다고 하는 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고려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을 건국했다. 여기까지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다 일을 못해요. 뭔가 지적당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죠. 이런 눈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강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TMI였습니다. 자, 이 정도전은 조선을 만든 사람이에요. 만드는 과정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이 책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때 정도전이 3권의 책을 써요.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 별집 3권의 책을 씁니다. 이 3권의 책에서 나오는 정도전의 생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권력만 있고 책임을 안 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정도전이 생각할 때 고려시대 왕들은 도무지 책임을 지지를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게 싫어서 새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권력자가 책임을 지게 해야 되겠는데, 왕이 책임을 질 방법이 없다.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 반정?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이미 고려 왕조를 문 닫고 새 나라를 만들었는데 새 나라 왕이 또 정치를 잘못하면 또 새 나라를 만들어요? 이거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정도전이 생각한 건 뭐냐면, 왕이 권력을 안 가지면 되잖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되잖아.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왕 아래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재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책임 가지고 정치를 하게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자리는 귀하고 높은데
만민이 백성이 많은 거예요. 한번 그들의 마음을 잃으면 왕이 크게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백성들은 약하지만 힘으로 협박할 수도 없고 어리석지만 꾀로 속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주면 복종하지만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왕을 버린다. 총재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재상, 1인지야 만인지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 백관을 통솔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은 총재예요. 왜? 이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해임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좋은 정치는 누구에게 좋은 정치냐? 왕에게 좋은 정치냐? 아니에요. 관리들에게 좋은 정치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좋은 정치냐면 백성들에게 좋은 나라. 그래서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고 군주의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을 위한 정치, 위민.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 민본.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이 역사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자 버리고 백자를 만들자. 이게 저 놀라운 일이에요. 백자, 청화백자를 만든 다음부터는요, 청자는 안 만들어요. 우리는 왜 청자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이렇나, 이거 아쉬움을 갖지만 정작 조선시대 사람들은 청자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백자 놀랍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이거를 고온으로 가마에서 구웠는데 흰색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색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거기다가 거무튀튀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1350도 이상으로 구우면 이것이 그 선명한 파란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옛날 말로, 요즘 말로 옛날에 신소재 공학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청자로 안 돌아가요. 조선에 이런 정치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고려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교육의 효과가 벌써 나타났습니다. 역시 공주를 모시고 사는 분들은 다르군요. 자, 왕은 뭐 하느냐? 왕은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세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대신 뭘 약속해 주냐면 왕의 자리를 약속해 주고 세습하는 거를 약속해 준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뭘 하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질 테니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금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근정전이라고 하는 경복궁 현판을 걸어주면서 부지런히 정치에 왕이 아무 일이나 부지런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회사 사장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현관 문 청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회사 사람들이 전부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먼저 청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 왕은 정치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뭘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면 어진이를 쓰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재상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 이거를 부지런히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맡겨라. 이런 나라를 정도전은 꿈꿨던 거예요. 군주가 아니라 민본, 위민,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도전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조선은 평범한 나라가 됐어요. 백성을 위해서 국왕도 희생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틀이 더 계승되지를 못했습니다. 정도전의 그 생각이 그 다음 왕들에게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저는 세종의 그 대단한 위민, 민본 사상은 정도전을 의식한 거라고 봐요.
아버지가 정도전을 죽였어요. 이 아버지는요,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죽인 사람이 했을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종은 그걸 못했습니다. 아니요, 했어요. 아들을 잘 준 거예요. 그런데 세종이 왕이 된 건 우연에 우연이 겹친 거예요. 세종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이 99%예요. 다섯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서 정도전이 살았으면 했을 그 일을 한 거죠. 옛날에 2012년 뿌리 깊은 나무라는 SBS 드라마를 아세요? 네. 한석규 배우가 저와 목소리가 비슷한 한석규 씨. 안 비슷해요? 그죠? 네. 세종으로 나왔죠. 저는요, 우리나라 사극 중에 그게 가장 제일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곡 있죠. 막 공중부양하관 이런 게 있는데 그 드라마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정도전의 뜻을 계승하는 밀본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이 밀본이 세종하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종 편에 있는 무사와 밀본 쪽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왕이 정치를 하면 제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왕은 성군이 아니냐? 정치 잘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밀본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왕이 성군인 건 알겠는데 이런 왕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 한마디가 그 드라마 전체를 살렸어요. 그냥 모르고 한 말이 창의가 되는 게 아니고 알고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본 거죠. 실제로 세종같이 왕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면 세종 같은 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연산군도 나올 수 있어요. 우연에 맡기는 겁니다. 이 국가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정도전이 생각한 건 그게 아닙니다. 검증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총책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왕이 선택해서 권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면 쫓아내면 됩니다. 아니 유능하고 청렴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있어요? 있어요. 나잖아 나. 정도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한테 끝일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늙어서 나 같은 평가를 받으려고 서로 노력하고 경쟁해라. 그래서 젊을 때는 강직한 신하가 되고 그걸 거친 다음에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유능하고 청렴한 재상이 되라. 모든 관리가 그렇게 하기로 경쟁을 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도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연산군 같은 왕도 나오지 않을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고민입니다. 전 여기서는 편안하게 쉰다가 아니라 편안히 쉬십시오. 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근정, 정치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열심히 하지 말고 어진 사람을 찾고 임명하는 이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강령전은 여기서 편안히 쉬는 왕의 침실인데 해설을 붙여놔요. 해설은 강령, 이름과는 정반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단정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침실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 이 강령전에서도 공부를 하셔라. 요구한 거예요. 경복궁에 가시거든 현판을 보시면서 이 이름에 남아있는 정도전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대단한 생각을 하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유배지와 공주예요.
공주가 이 생각을 만들어가는 시초,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정도전은 도전, 이익주는 역사. 고맙습니다. 저기 그 이성 여기 이거 좀 드릴까요? 지금 뭐죠? 누구죠? 정도전. 질문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전이 이성계를 한 번 만난 건 아니죠? 두 번 찾아갑니다. 두 번 찾아가면은 네. 그 첫 번째 찾아가는 거하고 두 번째 찾아 뭐 어떤 두 번 찾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두 번 찾아가고 또 첫 번째는 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둘이 이야기하는 걸 엿듣지를 않아서 전화를 하셔요, 전화를. 두 번 찾아갑니다. 42살에 처음 만났고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지체 차이가 납니다. 정도전이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갑니다. 함흥까지 두 번 갔다는 그 자체로 뭔가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 만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몽주가 동석한 모임이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정몽주가 없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정도전과 친했어요. 이성계하고도 그 전부터 같이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연결을 정몽주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불쑥 가가지고 저 아무개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났을 때 이야기의 수준하고 둘이 따로 만났을 때 이야기의 수준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정몽주는 정도전과는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수준이 달랐을 건데 첫 번째 만남의 수준과 두 번째 만남의 수준이 각각 어땠는지 하는 것까지는 요건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얘기를 안 남겨놨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기로는 정도전이 뭔가 재촉했을 것이다. 뭔가 부족한 대답에 대해서 정도전이 좀 확답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복직. 지금 유배를 가면서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거의 9년 동안을 관직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복직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정도전이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어떻게 되냐면 정몽주가 명나라로 사신을 가는데 이 사신단의 넘버 3 정사, 부사, 서장관 중에 서장관을 정도전이 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복직이 되는데 9년 전 관직으로 복직이 돼요. 옛날에도 다 호봉이 있어서 함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년배들보다 관직이 훨씬 더 처지지만 어쨌거나 복직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혁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깊은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뭔가 정도전은 이성계를 계속 만나면서 조금씩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 이 나라를 문 닫고 새 나라를 만듭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뒤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상당히 신중한 편인데 1392년 7월 17일이 조선 건국한 날입니다. 1392년 3월 4월쯤 그때가 정몽주 죽을 때거든요. 그때쯤 가서 아마 고려를 문 닫자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를 아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 교수님 그 질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가 이제 대답이 되겠습니다.